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해 보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답답하죠. 우선 오늘도 좀 시장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선 어제만큼의 하락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코스피 지수만 본다고 했을 때도 2,400선에 대한 부분이 한번 깨졌기 때문에 2,400선이 어떤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중요하다는 것보다도 이 어느 정도 이 하방이라는 좀 인식이 좀 강했는데 이 부분이 좀 깨졌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다음 주 2,400선 회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기대를 해야 된다는 게 현실에 좀 답답하긴 하지만 우선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파월 의장이 좀 긴축에 대한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좀 재확인했죠. 그러면서 국채금리도 5% 돌파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통화 정책이 지금 시장, 그러니까 어떤 펀드멘탈 상으로 시장을 좀 설명할 수 없는 구간이고요. 이 어떤 수급적인 면이 거의 95% 이상의 시장을 좀 좌지우지 하는 모습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은에 어떤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어떤 금리 인상으로 이제 스탠스를 바뀌는 부분이겠죠. 이제 동결에서 하락이 아니라 이 동결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시장은 맞다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나 경기에는 부담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통화 정책에 의한 우리나라의 그런 정책 방향성도 지금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우선 미국 장기세 금리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실적 시즌이죠. 이 다음 주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메타, 애플, 아마존 이 굵직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는데, 근데 이쪽에서 다시 한번 이 AI나 어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이 전망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업이지만은 어떻게 우리나라 증시를 이끄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주도주로 부상을 했을 때는 다른 종목들의 긍정적인 온기도 지금 많이 불러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굉장히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건설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종이 하락 중에 있는데 저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든 구간은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후대응하는 전략이
선대형보다 후대형이 가장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여기 선대형이라는 부분은 지수가 계속 급락할 거 예상하고 이 현금화를 빨리 하는 그런 전략도 지금은 필요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비중은 뭐 일정 부분은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호재를 조금 찾아보기 어려운 시장인데 업종별로도 하락하는 업종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SLS 바이오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이전 상장 첫날인데 하락세를 보입니다. 급격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5%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6,27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영을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주가 역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9%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지금 시간 기준으로 주가는 1,960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산주인 풍산을 살펴보겠습니다.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33,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식품과 관련된 종목인데 2% 넘게 빠지면서 185,9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렉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 로봇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2% 넘게 빠지면서 1,410원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실시간 채팅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을 먼저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하면 라면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외 시장을 맞춰서 신제품인 똠얌 불닭볶음탕면을 출시를 했습니다. 또 IBK 투자증권에서는 삼양식품의 올해 3분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주가도 밀리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멘탈상으로 굉장히 좀 좋습니다. 뭐 지금 현재 뭐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몇 개월 동안 뭐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 이 삼양식품의 이 주가가 레벨업이 한번 됐었죠.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삼양식품에 대한 이 추가적인 상승 여력,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지금 18만 5천 원대 올해 한번 다시 레벨업 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 17만 원과 19만 원 사이에 정체되어 있는데 조정을 오늘은 좀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이 삼양식품의 어떤 그 계단식 상승, 주가 상승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3분기 영업이익도 지금 320억 이상은 좀 평가가 되고 있죠. 뭐 작년 대비해서 60% 이상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그 11월에 이제 광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전에 9월 달에 이제 불닭 볶음면의 이 중국향 수출이 굉장히 좀 좋았었죠. 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1월에 어떤 광군제에 대한 효과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큰 시장이 미국 그리고 뭐 태국,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 지역에서의 판매 부분은 베이스로 지금 깔아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판매만 플러스 알파만 된다면은 이 삼양식품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 때의 삼양식품의 라면이 아니라 이 냉동식품의 판매가 좋았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3분기 때도 2분기 때의 어떤 냉동식품 판매를 이상보다도 이 정도 수준에서 그 냉동식품 판매가 선방을 한다면은 이 향후에 삼양식품이 라면 쪽이 아니라 냉동식품 쪽에서의 새로운 어떤 매출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 EPS를 수정을 해봤을 때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수출 제품의 이 가격, 그러니까 ASP가 지금 매수보다 지금 10% 이상 높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판매가 오히려 더 많아야 매수보다 이 매출 비중이 많아야 이 삼양식품의 영업이익 마진은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냥식품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떤 전략을 취하면 좋을까요? 우선 내년에 EPS로 대입을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의 뭐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좀 그 얘기를 하기에도 좀 그 큰 폭의 상승이 아니라고 좀 전 판단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기존에 17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높였죠.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삼양식품의 이런 주가 수준 높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21만 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말씀을 드렸던데 21만 원 돌파했을 때는 이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시점에서는 계속 그 목표 주가 돌파하면은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 매수 관점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양식품에 더해서 버티자에 더해서 매수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매수하는 가격 현재가로 잡아보시고 목표 주가는 21만 원 그리고 그 이상도 바라보셔도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풍산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풍산에 대해서 당장 달라진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방산 부문이 장기적으로 외형 성장 방향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역시도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풍산도 굉장히 저평가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오늘 조정도 그냥 어떤 특별한 어떤 이슈 그리고 이 뭐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입했을 때는 지금 현재 뭐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 이유는 하락에 오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이 3분기 때 이 영업이익이 그 전에 좀 높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3분기 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한 380억 이하로 좀 되고 있는데 그 전에 추정치가 좀 굉장히 좀 좋았었던 상황으로 간다면 이 부분이 이 풍산 좀 방산 업종이라 하더라도 주가가 그 혜택을 많이 못 받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풍산은 크게 지금 그 어떤 이 실적으로 그 매출 구조로 본다고 하면은 이 구리 쪽 그리고 이 방산 쪽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구리 쪽은 이제 전기동 가격 약세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동 이 부분 쪽에서의 이 영업 로스에 대한 부분은 좀 걱정인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좀 방산 쪽에서의 모멘텀도 아니죠. 실적이 좀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요인 부분이 이 신동 쪽에서의 그 실적을 좀 만회하고 잘 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보다는 이제 뭐 4분기, 말씀대로 3분기 때 영업이익은 400억을 못 넘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지만 이 4분기 때는 이 방산 쪽에서 매출을 본다면은 거의 600억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작년 말이었죠. 그리고 올해 초에 두 건의 대규모 탄약 공급 계약이 했죠. 거의 규모로 봤을 때도 4,600억 규모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납기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풍산 쪽에서의 이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600억 가까이 된다는 부분은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중국의 부양책이나 어떤 글로벌 금리 안정화가 나왔을 때 뭐 동가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받쳐준다면은 이 풍산은 또 이제 방산주 안에서도 실적주로서 또 관심을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풍산은 방산주 내에서도 실적주로 봐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보유뿐만 아니라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증권사도 목표 주가를 5만 원 이상을 지금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5만 원 정도는 단순히 이제 PBR 계산인 것 같아요. 지금 PBR이 0.7배 정도로 이 5만 원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뭐 3분기 실적이나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좀 성과가 좀
극과 극으로 지금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보다도 신규 매수 관점에서 소량 한번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빨리 이 종전이 돼야겠지만 이 방산 쪽에서의 그 보조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전쟁의 보조금이 올라가면서 방산 쪽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주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1차적 목표가는 37,000원 말씀을 드리지만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도 버티는 것에 더해서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37,000원이지만 돌파한다면 추가적으로 바라보셔도 좋겠고 손절 라인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큐렉소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의료 로봇의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SK증권에서는 큐렉소에 대해서 의료 로봇 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선 이번 주에 제약바이오 업종이 좋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큐렉소는 이 로봇 관련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이 시절적인 의료 로봇, 그 전에 의료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로봇주가 크게 어떤 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전에는 이 의료 기기 쪽으로 많이 분류가 됐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어떤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 변동사항이 큐렉소의 주가에도 많이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3분기까지 큐렉소의 누적 의료로 판매 대수는 이 71대를 기록했죠. 이 작년에 같은 기간에만 40대를 팔았는데 그 대비해서는 지금 이 80% 가까이 지금 올라간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작년 연간 누적 판매가 62대이기 때문에 이 올해 3분기까지 그 수치를 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인공관절 수술 로봇이나 여러 가지 특수 수술 로봇, 또 보행제 로봇 같은 부분에 있어서 판매되는 부분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유통사업 부분 쪽에서는 3분기가 전통적으로 좀 비수기 있지만 이 꾸준한 판매량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 로봇 부분에 있어서도 이 어떤 판매 그리고 생산 판매까지 이 구조가 좀 잘 정착이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는 계속 지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비대면 의료 환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주목을 받았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이제 정밀 지능형 로봇 시장이 개화되면서 기존의 이제 큐렉소의 로봇에서의 기술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로봇 시장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커지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주로 이제 서비스 로봇 시장의 외형 성장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큐렉소처럼 이제 의료 로봇이나 이런 새로운 쪽에서의 로봇에 대한 판매 부분의 시장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이 일본 교제라 그룹과 이 조인트를 맺으면서 일본의 또 독점 판매 이 계약을 좀 체결했던 게 바로 큐렉소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큐렉스의 어떤 수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그래도 15억 이상, 작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투자 기조가 좀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추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의 약세 분위기가 큐렉소에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보면은 이 로봇주도 그렇고 제약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이번 주에 유한양의 변동성이 컸었죠. 그런 점에서 이 신규 매수나 또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이 보유자 영역에서 영역에 지금 주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관점을 좀 유지하시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크랩소와 외에 지금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시장에 대한 그 위험성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크랩소가 지금 9월 초에 거의 2만 원대의 어떤 주가가 지금은 이제 만 원대로 큰 폭의 어떤 그 주가 하락세가 나왔죠. 이런 점에서 또 이제 뭐 일반 크립토가 다른 이 로봇주들처럼 이 적자가 나오는 어떤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크랩스에 대한 주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 로봇 쪽에서의 중장기 성장성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로봇주들은 실제 크게 나오지 않지만 주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봇주들에 대비해서는 이 크랩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좀 무리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보다도 이 보유자 영역에서 좀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1차적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렉소에 대해서는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서 버티자 전략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 라인 11,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먼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에 공략을 해주신 골프존은 고가 기준으로 3%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좀 바닥권에 위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충분히 홀딩 관점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위로 지금 아직까지는 중장기 입형들이 역배열 상태로 지금 위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 입형 한 2년서까지는 한번 좀 매물 테스트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열어두신 다음에 지금 부근에서 큰 폭의 좀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도 여전히 좀 홀딩 관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지점에서도 여전히 홀딩 관점이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리뷰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일에 공략을 해주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9%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 저희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조정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지금 악재 부분들은 저는 전부 다 주가에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년선을 이탈을 해주고 소폭도 눌림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밑에 좀 강한 좀 지지라인은 한 26만 7천 원대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매물대마저도 지금 이탈하는 흐름들은 전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또 4분기에 신규 추가, 수주 모멘텀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26만 7천 원대를 좀 손절가로 잡으시고 이 구간을 이탈 안 한다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홀딩 가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 실적이 불안하게 나오면서 2차 전지주 전반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일 밤에 좀 급락이 좀 강하게 좀 나와줬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 아니냐, 하락폭이.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가 결국에 전기차 수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엔 지금 어느 정도 마진율을 좀 낮추고 매출액을 늘리기 위한 계획들을 계속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좀 인프라 투자 전기차
자동차 충전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서 전기차 시장은 저는 거짓없이 무조건 성장을 하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밸류상으로 테슬라도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파가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섹터에 앞전에 비했던 그 효과에 비해서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지금 대형주들 위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많이 나아졌다는 소리고 지금 밸류마저도 지금 이탈을 안 해주려는 모습들이 저는 좀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전일 생각보다 많이 빠진 격이 있다 보니까 V자 반등을 일단은 좀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좀 매수세가 좀 몰릴 가능성도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어제 장은 10%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좀 과도한 하락이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지금의 주가도 저점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영향을 받고 있는 2차 전지주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면서 투자 의견을 잡아가시면 좋겠다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 마감까지는 15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K 땡땡땡땡의 스타라고 제시를 해주셨네요. 팀장님, 네. 네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성형외과, 아티스트, 피부 미용?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네 글자가 되긴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이제 계속 방송에서 언급해드렸던 부분들이 리오프닝 쪽,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소비주 쪽이나 앞으로 좀 소비 역량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섹터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네 글자 하게 되면 미용기기도 있고요, 뭐 피부 미용도 있고 네.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그 카테고리랑은 대부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상하시는 부분들이랑은 대부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이 피부 미용 쪽에서 좀 세분화 부분들이 좀 나눠진다고 하게 되면 좀 통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좀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피부 미용에서 조금 더 통합적인 부분이다 하면 뭐 샵 네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에스테틱 이런 쪽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네, 에스테틱 쪽이 지금 스타라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부분들은 에스테틱 기업들 중에서도 저는 좀 유일하게 실적 성장이 뚜렷하게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스타라는 부분들을 뒤에다 붙였는데 사실 지금같이 시장이 이렇게 조정세가 강하게 네. 나와주면은 솔직히 저는 지금 실적 시즌도 도래를 해준 상황이고요.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실적과는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저는 단기 악재 부분들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사회 전쟁반 현상들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우려감이 지금 눌림이 나와주는 부분들이지 결국엔 실적은 이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우상향을 꾸준하게 해준다 하게 되면은 주가도 어느 정도는 계속 우상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시장이 그만큼 좀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실적에 대한 괴리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도 저가 매수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좀 위치해주지 않았나. 라는 걸로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해 주신 뭐 에스테틱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실적과 지금 뭐 주가 차이 괴리감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부분에 저는 매출이 앞으로 좀 성장성을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주가가 굉장히 과다하게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전에 어느 정도 신고가 라인을 좀 형성을 해주고 나서 낙폭이 계속적으로 좀 키워나갔던 부분들인데 상대적으로 앞전에 실렸던 거래대금들에 비해서 나가는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나가려고 하니까 팔려고 하는 매물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여파 때문에 어느 정도 논란 매물들 혹은 반대매매 매물들 이런 매물들이 지금 출회가 되면서 조금 더 주가를 눌림을 가속화시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해당 종목의 가치성을 보고 있는 매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출회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실적에 따라서 개일성이 좀 많이 벌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좁혀서 우상향 추세를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조금 더 우상향 추세를 기대해봐도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에스테틱, 뭐 피부 미용과 관련된 섹터 내에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이제 두 글자 비올이라는 종목을 네.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비올 하게 되면 주력 제품군을 믿는 게 스칼렛 S입니다. 그러니까 스칼렛 S 같은 경우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의료기기다. 어떤 특정 부위에 있어서 좀 시술 효과를 좀 탁월하게 나타내주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제이시스 메디칼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건데 비올 같은 경우 스칼렛 S는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의 좀 효과를 말한다기보다는 턱선부터 두피까지 전체적인 리프팅 부분들을 시술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기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오히려 멜라닌 세포라고 하죠. 네. 잡티나 기미가 생기는 이런 세포마저도 제거를 시킬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수요 부분들이 충족시키고 있고 그만큼 지금 수출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출을 확대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지금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인도 쪽만 놓고 봐도 1분기 때 50%의 수출 목표를 이미 달성을 한 상황이에요. 그럼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남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인도 쪽에 대한 수출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상대적으로 상반기가 비수기입니다. 비율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 부분들을 놓고 보면은 생각보다 선반 그 이상을 좀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비수기였던 상반기를 지나서 성순기에 지금 진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반기 대비해서는 상저하고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1분기에 북미 지역의 스칼렛 S의 주문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2분기부터 지금 점차적으로 회복을 해주고 있는 양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반기 때 비수기였던 부분들은 중국 쪽에 수출을 진행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 때문에 수출을 진행을 못했다가 3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수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을 진행을 하면서 중국 유통업체랑도 5년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수출 부분들이 될 수가 있도록 중국 쪽이랑 5년 동안 지금 계약을 맺은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3분기 이후에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여전히 지금 에스테틱 시장 쪽에서 비올의 기기 같은 경우는 현재 유럽 시장이라든지 북미 시장 쪽에서 점유율이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초기 시장이라는 감안을 했을 때 99%의 성장률을 아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러면 지금의 실적 같은 경우도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 지금 여전히 좀 선방을 계속 좀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업이익이라든지 지금 매출액 같은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치고 이제 좀 세 자리 숫자로 다시 좀 회복을 또 해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좀 실적 부분들은 충분하게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결국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북미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북미 쪽과 더불어서 중국에서도 한번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비율 내에서 스칼렛과 관련된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펌 제품도 있더라고. 이거는 또 네네.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실펌 제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판매량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올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주력 제품군을 제외하고는 지금 안에서 계속 신제품을 내놓는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2개의 제품을 내년까지 지금 내놓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상대적으로 비올을 지금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스칼렛 S 말고는 딱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칼렛 S가 그만큼 지금은 독보적인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독보적인 기술력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비올이 먼저 그 기술력을 가지고 먼저 만든 기기이다 보니 네. 수요를 이미 전부 다 공급을 이미 다 완료를 한 상황이고 점유율이 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에서 따라가질 못하는 거죠. 네. 내가 여기서 같이 신규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스칼렛 S랑 같이 동등하게 겨룰 수 있는 기기를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스칼렛 S 쪽에 대한 치우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이용을 하긴 하겠지만 그게 수요 부분들이 줄어들 정도까지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칼렛 S를 일단은 비율은 좀 믿어봐야 되는 상황이고 신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나온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언제 딱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아직은 네.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제품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외형 성장폭이 충분히 가능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은 그 이후에 좀 시기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칼렛 S가 조금 주력 제품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비올에 대해서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지금 부분에서도 일단은 6개월 선을 소폭 지금 저항을 맞고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여전히 밑에 1년선, 2년선 강한 좀 지지대가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 보셔도 나쁘지 않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6,000원대 좀 짧게 방망이를 잡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6,000원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추가 낙폭이 또 나와줄 수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6,000원대를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대신 목표가는 8,000원대까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비올을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0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최근에 또 하나증권에서 나와 있는 리포트는 보니까 목표 주가가 한 11,000원까지도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제시해 주신 목표 주가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하나증권의 지금 목표 주가 정도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칼렛 S를 비롯해서 신제품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리포트 부분들은 올해 4분기까지 놓고 리포트를 내놓은 부분들이 아니라 내년까지 일단은 놓고 신제품이 나오는 부분들까지 견해로 감안을 해서 일단은 목표 주가를 설정한 걸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의 밸류는 확실히 비올이 성장성을 부각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재평가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주가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대적으로 대금들도 확실하게 들어와 준 상황이고요. 대금들이 이탈하는 흔적들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8,000원을 잡았던 부분들은 네. 이제 시장의 여파를 봤을 때 매물대가 8,000원대까지 굉장히 좀 두껍다. 네. 그럼 분명히 그간 좀 물려 있었던 물량들 같은 경우가 시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랜 기간 물려 있다 보면은 본전 심리가 강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조금 더 수익을 본다라는 관점보다는 본전에서 던져야지라는 관점이 심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저는 8,000원대라고 생각을 해서 8,000원대에서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뭐 비중을 한 50% 정도 남겨두시고 올해 이제 증권사 리포트보다는 조금 더 낮게 앞전 신고가 라인 근처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앞전 신고가 라인 근처까지는 바라봐도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비올의 최근의 수급 양상은 어떻게 포착되고 있을까요? 수급 같은 경우는 현 시장에서는 굉장히 메이저들이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기관들 같은 경우도 물량이 여전히 비올 쪽에 많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금융투자가 지금 3일 넘게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사모펀드도 계속 들어와준다는 것 자체는 금투 성격은 제가 매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기적인 가치성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리고 들어오는 수급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비올의 단기적인 상승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기간의 매물이 여전히 나가지가 않았고 기타 법인이라든지 그리고 사모펀드의 매물도 나가지가 않았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중장기적인 가치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올 같은 종목은 단기로도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윙이나 중장기 투자로도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 비율 짚어드렸고요.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보겠습니다. 1.42%의 약세를 보이면서 2,381선의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 초반에 크게 빠지다가 오르려는 시도를 했지만 약간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슷한 그래프를 좀 그리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1.96%의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768선의 종가를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5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812억 원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4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만이 1,000억 원 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많이 사고 있습니다.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660억 원, 494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을 열어둔다고 하게 되면 저는 2,300까지 열어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2,347선이 주요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 코스피가 낙폭을 키웠다가 다시 좀 매물을 소폭 좀 소화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지금 시점만 놓고 보면은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시기입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 물량도 지금 나올 시기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나와줄 수도 있는 국면은 분명히 저는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부분이 거의 저는 바닥 부분은 진짜 근접하게 접근을 해주고 있다. 단 지금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계속적인 좀 악재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다른 해외 증시들에 비해서 그 영향의 민감도를 좀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347포인트를 지켜준 지가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이 부분을 한 며칠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가 단기적으로는 바닥의 시그널이 좀 나와줄 수 있습니다. 네. 단 여기를 만약 이탈하게 되면은 저는 2,300포인트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공격적으로 어떻게 좀 포트를 늘린다든지 비중을 늘린다든지 좀 이러한 전개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유 종목들을 지금은 대응을 해야지 새로운 종목들을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추후에 우리가 안전한 종목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충분히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을 좀 노려놓으시고 방망이를 조금 더 짧게 잡으신 다음에 지금은 어느 정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들에 일단은 첫 번째로 대응의 목적을 잡으시고 그 다음 포트를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전략이 현재로서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도 1%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1% 후반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수급 양상은 좀 다르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을 지금 살펴봐도요.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빨간불을 켠 종목이 SK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강보합권 정도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나 파란불을 켠 종목이 조금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들 여전히 약세를 띠게 되면서 지수 전반을 약세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주말을 앞둔 우리 시장 오늘도 아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률 상위 업종을 좀 보겠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이 3%대, 그 뒤를 이어서 철강, 금속과 운수, 창고 업종도 3%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나마 상승한 업종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강보합권 정도이기만 합니다. 음식료, 담배와 디지털 콘텐츠, 건설 업종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나머지 업종들에서도 모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이번 주도 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만큼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이 더욱더 절실하실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여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다음 주에는 반등할지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먼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님께서는 아침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께서는 중동에서 지상전이 일어난다면 매수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님께서는 다음 주에 저가 매수 유입이 기대되는 만큼 미국에서 나오는 빅테크 주들의 실적을 확인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상대적으로 저도 뭐 아침에 오기 전 가장 어둡다가 제일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오히려 대응을 하지 신규 포트를 늘리고 있을 만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다음 주에 어느 정도 저가 매수 유입이 나와준다 하면 굉장히 저도 좋겠지만 일단 저는 다음 주에도 저가 매수가 과연 들어와줄지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기가 상대적으로 우려감에 비해서 공포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지금은 불안 심리보다 공포 심리로 많이 접어들었다는 것은 일단 상대적으로 지금은 반대매매 매물도 이제 쏟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지수와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만큼 낙폭을 키우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실적 시즌과 무관하게 움직입니다. 시장이. 그만큼 테마성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모습들이 일단은 있는 모습인데 사실 지금 부근에서 내가 테마성을 접근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히토류 관련주들은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중국 쪽에 대한 수출 제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스라엘 전쟁박 같은 경우가 좀 저는 일시적으로 좀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좀 전쟁이 고도화가 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만큼 지금 뭐 방산주들이라든지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단 이게 이제 내가 초반에 잡아가지고 가지고 가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저는 신규분들보다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매물이 쏟아질지가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업황 자체가 부진하다 보니까 그만큼 바닥을 더 많이 눌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대표적으로 저는 좀 건설주들도 이제는 조금씩 볼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역대급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실적이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고요. 뭐 플랜트 부분 쪽에서 어느 정도 해외 수출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DL, ENC 같은 종목들은 네. 여전히 실적 대비해서 무관하게 주가가 엄청 바닥권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충분히 가치 투자를 해볼 수 있는 시기인 점은 맞지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내가 좀 포트를 늘려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여전히 저도 지금은 보수적으로 좀 스탠스를 잡고 대응을 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오기 전 아직은 어둡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어둠의 시간이 좀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어둠이 언제쯤 거칠지도 궁금하고요. 다음 주에 저희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양도세 부분에도 문제는 분명히 있긴 네. 하겠지만 일단 지금 시장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나마 좀 매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좀 배당주들 같은 경우로 네.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접근을 하면서 가장 추천하는 부분들은 식음료 쪽입니다. 그러니까 네. 식품 쪽이죠. 그러니까 식품 쪽 같은 경우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사실 식품 쪽이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거나 주가의 급등량이 심하다거나 그런 섹터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몰리면은 거래량의 급등이 나오고 좀 단기 테마가 붙은 종목들을 많이 쳐다보거든요. 근데 그와 무관하게 실적이 생각보다 탄탄하고 해외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보합권에 있다거나 거의 바닥권에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이저들이 조금씩 주워갑니다. 그러니까 개인들하고 좀 무관하게 보통 이런 종목들을 메이저들이 좀 많이 주워갑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대표적으로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품주들을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지금 식품주들 같은 경우가 미국에서 지금 한국 라면에 이어가지고 지금 핫도그가 대형 유통 채널에 입점을 하고 나서 네.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핫도그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는 인스턴트 쪽에 대한 생활 문화가 많이 잡혀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 쪽에 대한 핫도그가 아니라 한국식 핫도그가 그렇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식 핫도그만 인기가 좋은 게 아니라 냉동김밥도 지금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 합니다. 유통 채널에서.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K문화랑 좀 맞물리는 결과가 푸드 쪽에서도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인지도 부분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K문화, K푸드라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수요를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결국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출력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실적 부분들은 당연히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나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요. 일단 유의미한 실적 개선세는 제가 보기엔 식품주들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부분에서는 유럽 중동 쪽에서도 인기를 계속 얻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공교롭게도 오늘 좀 식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속보가 좀 나와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한우 농장에서 럼프 스킨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 이슈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일전에 광우병 같은 이슈들이 있었죠. 네. 광우병 같은 거 이슈가 나올 때 이글벳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광우병이라는 것은 단기 테마, 그러니까 보통 농장에서 어떠한 질병이 발병이 됐다, 어떤 병이 발병됐다 하게 되면은 지금 그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만한 테마가 절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식품주 쪽에다가 영향을 줄 만한 부분들도 저는 좀 아니라고 하고 있고 일단 농장 쪽에서 발생한 악재 부분들은 보통 육계 쪽에서 많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계 뭐 하림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눌림이 나오지. 근데 앞전에 광우병 사태 때 있었을 때 주가를 한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악재가 터져도 눌림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 여파가 좀 크고 거래량이 미비한 부분들이 좀 컸지 뭐 어떠한 악재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앞으로 역성장을 할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우려감이 주가에는 많이 담겨져 있었던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질병 같은 부분들은 단기적인 좀 테마성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악재 부분들이 식품 전체에다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보수적으로 육계 쪽에 조금 단기적인 좀 손절을 좀 잡고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해야겠지만 그 외적인 이제 식품주들, 뭐 농심이라든지 우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무관하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식품주보다는 육계 관련주에 조금 더 영향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일리서치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종목 SOS 코너에서는 삼양식품과 풍산, 큐렉소를 구조해 드렸습니다. 세 종목 모두에는 버티자 의견을 주셨고요. 특히나 삼양식품과 풍산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의 기회도 좋겠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는 비오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K뷰티 인기의 정점은 바로 에스테틱입니다. 비오를 한번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시장 승부수로는 K푸드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